좀 외계인 같이 나왔는데 외계인? 스타트업이 아니라 저는 그냥 아뜰리에나 아니면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소기업 확인증 같은 거를 끊게 되면은 맞아, 소상공인이라고 맞아, 되어 맞아. 있잖아요. 소상공인이에요. 네, 소상공인. 그래서 소상공인이었어요. 린 스타트업에서는 되게 큰 유니콘의 길, 막 이런 너무 큰 거를 얘기를 해주니까 허황된 꿈을 가지게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그 소상공인과의 수업의 괴리를 깨부수는 작업은 서답게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데 저희는 지금 4년 차니까 3년이 돼야지 이제 스타트업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빨리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장에서 먹힌다? 그걸 들고 투자자한테 찾아가서 아 우리 이렇게 하니까 투자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자본을 다시 받아와서 실질적인 모델로 만들고 그걸로 대박, 약간 요게 좋은 스타트업의 정석인데 저는 계속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고 거기서 뭐 돈을 버는 그런 거는 고민을 당연히 했지만 계속 서비스를 만드는 거에만 너무 치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키베어 처음 앱을 만들 때는 앱을 만드는 거에 너무 집중을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앱이 완성도가 높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런 모식도가 가능성이 있으면 잘 되는 건데 맞아, BM을. 네, BM을 만들고선 투자자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 계속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많은 창업자분들을 만나 좀 엑싯을 하고 뭐 투자를 받고 이런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스타트업이란 게 저런 거구나라는 걸 되게 깨달았던 게 저는 정부 지원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의존을 했는데 정부 지원에 이제 가끔 그런 거 쓰라고 해요. 뭐 IPO 상장 엑싯 계획 쓰라고 해요. 그러면은 나는 우리 회사 계속 운영할 건데 안 버릴 건데 막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상장으로 쓰시면 되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마인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건축에 애정이 갔고 아키베어, 아키로드 이렇게 애정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팔아? 되게 덜덜한 거예요. 후덜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게 잘 되면 더 좋은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 대자본에게 분명 넘길 수 있는 거고 그들이 더 잘 키워줄 거고 아니면 그들의 일원으로서 내가 여기에 일목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걸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그거를 되게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스타트업 다른 막 액션 많이 하신 대표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뭐 스타트립이라는 대표님은 되게 어리세요. 근데 군대를 곧 가시는데 그 정도로 되게 어리세요. 근데 이미 엑sit 경험이 있으시고 저 스타트립도 너무 잘 나가고 이번에 또 투자도 크게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초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깨 넘어 배우면서 스타트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나도 이제 스타트업 필드에서 좀 더 이제는 정말 떳떳하게 저는 건축 관광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하스 스튜디오 김현정입니다 라고 이제는 말하는데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나름 제가 스스로 스타트업이 뭔지 파악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런 데모데이 같은 게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가게 됐고 이렇게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VC들 앞에서 이제 아키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요즘에는 코로나라 생중계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 아까 말한 그 책 새롭게 나오는 책입니다. 예쁘죠? 오, 디자인이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뽑은 이 40개의 건축물은 우리가 접근 가능한 건축물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실내 들어갈 수 있는? 네,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공공 건축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못 올라가도 그쵸. 1층이랑 미술관은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축물 위주로 40개를 엄선을 했고 한국자전거나라는 저희가 이번에 가이드 같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 후원을 받아서 네, 진행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된 그 VR 서비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그 유튜브에 이번에 오픈을 했어요. 원래 건축물이라는 게 실제로 그 장소에 가보지 않으면 그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건축 여행도 마찬가지라서 이거 VR로 만들면 대박이겠는데? 라고 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혁신 바우처라는 지원을 받게 돼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뭐 약간 이거 뭐 아까 그 관광재단에서 만들어준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그런 전시도 했었고 처음에 이게 협력 프로젝트 뽑힐 때 이렇게 상을 줘요. 2천만 원 받으셨어요? 네, 2천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아서 와. 활용을 하게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요즘에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온라인 누가 캡처해줘서 보내준 거고 그리고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아까 아파트 전시, 미디어 전시 구획하던 모습
것들을 좀 더 가지고 왔고 이게 이사한 사무실이었어요. 지금 사무실은 아니고 중간에 잠깐 청년 창업사관학교에서 새 기업이 모여가지고 친한 대표님들끼리 모여서 용강동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그때 사무실 모습이고 막 이렇게 약간 떠돌이로 다른 사무실 가서 일을 하기도 했고 처음 청년 창업사관학교에서 나와서 첫 사무실이었고요, 나름. 그리고 이렇게 제주도 혁신 성장센터 이런 데 가서도 좀 이제 발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인테리어를 다닐 때는 공사의 연속이었다면 디자인 공사였다면 지금은 사업계획서, 피칭, 서비스 개발 이거가 계속 연달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중간에 뭐 강연도 듣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그 처음 했던 사무실 아까 그 비어져 있던 데를 나름 저는 무조건 스케치업부터 하고 보는 그런 거라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새 사무실이 같이 공유해서 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데도 참석을 하고 이거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뭐 입교했을 때 사진이고 그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요? 네, 이게 청년창업사관학교 이제 다 8기 분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키로드를 이제 만들면서 직접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저희 팀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 아리움 사옥 이제 김중업 건축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김중업 건축박물관 고 이게 아까 그 2천만 원 받은 거 그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었었대요. 그래서 이게 점수를 매기는데 5점이 제일 높은 거겠죠? 막 이래서 이렇게 누가 평가를 해주는 걸 캡처해서 보내줬고 이게 그 오디션 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사무실이에요. 지금 사무실이요? 네, 관광공사. 그래서 직원이 좋다. 꽤 많이 늘었고 저기 선우 씨가 그 당시 선우 씨가 그 당시에 일을 할 때였고 그래서 나름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입상한 거 이것저것 있고 예. 그리고 아키베어 저 인형 저렇게 누워 있고 뭐. 이거는 또 그 YN 내비게이터 데모데이라고 해서 그 엑셀레이팅 받았을 때 마지막 피칭했을 때 모습인 거고 이렇게 잡지에도 좀 실리고요. 건축문화죠? 네, 맞아요. 네. 건축문화 마시라이드 이제 김명규 대표님이 네, 맞아요. 이런 신사는 거 좋아하세요? 김명규 대표님이랑 이제 좀 친해지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연락이 와서 네.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약간 계속 썼었어요. 글로 쓰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글로 많이 써서 BM 어떻게 되고 사업급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여기 마시라이드 야키델리 그리고 피칭 역량, 뭐 코칭 같은 거 받아도 그리고 지재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를 지금 다시 보면은 되게 새로워요. 다시 맞아 이랬지 이러면서 다시 본질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였고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직접. 사실 저희 아키베어 TV에 나오는 곰을 제가 한 땀 바느질로 만들었는데 이거 뭔가 했어요 이게. 동대문 가서 천 사고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원래 이쪽으로 뭐가 아니요, 있으세요? 그냥 제가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취미로 뭔가 손으로 만드는 거 네,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해요. 좋아하고 네, 그래서 사실 건축학과를 간 것도 있고 이게 사무실 다른 사진이고 이게 사무실 겉에 사진이고 아파트 전시했던 거 올려놨고 이 사람 너무 깔끔하고 좋다. 입주하고 저 나무 그 나무예요. 그 나무예요. 그 나무를 계속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은 죽었는데 와. 이게 이제 죽어가다 오래 모습. 버텼다. 네, 오래 버텼죠. 그래서 이런 데에 들어와 있고 이게 이건 전 사무실 그 아까 스케치업으로 그리던 사무실이고 이거는 관광기업들 강연을 참석을 한 거고 마지막으로 취미 생활이라고 해서 취미 생활. 오토바이. 제가 뭔가 자꾸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일탈인데 제가 그 뭔가 건축적으로 막히거나 사업적으로 다 막히면은 뭔가 떠나야 되는데 차는 뭔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토바이는 좀 아무데나 주차해도 되고 우리나라 안 되나요? 아닌데요? 네, 우리나라 아니에요. 일본이죠? 네, 그래서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본을 가는데 원래 제가 면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면허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125cc 이하는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은 안 돼요, 그게. 네. 그래서 이륜 면허를 따로 따야 되는데 제가 굳이 스쿠터 면허를 또 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행동력이 좀 있어서 강한 편이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오토바이 면허를 따자 그리고 나중에 할리를 타는 거야 막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 오토바이 면허를 창조 다닐 때 뭐 휴가 내고 가서 면허 시험을 보고 면허를 따고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오토바이를 좀 타고 다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따요 오토바이 면허를 그러고서 국제 면허로 발급을 받고 오키나와에 가서 운전 이제 저걸 빌려요 오토바이를 몇 cc짜리예요? 125예요 사실 이상은 못 하겠어요 무서워요 계속 PCX 저걸 타요. 그래서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오키나와 가서 얘를 빌려서 다니고 이거는 주차 요금 하던 거를 친구가 이제 친구를 뒤에 태우고선 이제 다닌 거죠. 그래서 좀 외계인 같이 나왔는데
외계인. 그래서 이제 건축물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무슨 국립공원인데 가서 이제 비 오는 날도 막 이렇게 타고 와. 네, 하고 그리고 포르투갈을 가는데 이게 인테리어 사무소 하기 전에 내가 과연 건축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포르투갈에 그냥 무작정 갔던 건 사실 얘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얘도 보고 싶긴 했는데 이거 아시죠? 카사다 뮤지카. 몰라요. 네, 이거 뭐지? 렘코라스. 아 그래요? 네. 네, 렘코라스 이거를 보러 가는 건 사실 목적이 아니고 저는 옛날부터 약간 팬이었던 게 알바로 시자 팬이에요. 그래서 졸업 작품도 약간 자연을 함께하는 건축이었는데 그래서 알바로 시자를 보겠다. 알바로 시자는 포르투갈 사람이고 포르투갈 작품이 많다. 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서 오토바이를 빌려서 이거 일단은 간 김에 이거 카사다 뮤지카 보고 안에 근데 이때 딱 느꼈던 게 건축 투어가 건축물마다 있어요. 포르투갈은. 신기하게도 약간 우와. 이렇게 유명한 건축물이면은 그 안에 아키텍처럴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약을 하면은 그냥 그 도슨트 같으신 분이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건축물에 대해 설명을 해줘요. 건축물을 안에서요? 네. 만나보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인데 아키베어 서비스의 목적인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온 거예요. 참 재밌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가고 싶었던 알바로 시자의 그 수영장 있잖아요. 네. 네, 수영장을 갔던 사진이고 이거는 리가 그 브라가에 가서 가끔 축구 게임 하시던 분들이 이상한 맵 있다 하는 거긴데 실제로 있는 네, 축구장. 보네. 와. 네. 그래서 브라가랑 포르투의 경기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와. 아키텍처 투어를 하러 갔는데 이것도 아키텍처 투어가 있어서 그 선수들 라커룸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는 축구에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는데 라커룸도 궁금하고 궁금하죠. 그래서 아키텍처 투어를 하러 갔는데 그날 안 된대요 갑자기. 이렇게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와. 그래서 뭐야 했더니 그날 경기가 있는 날이었고 그러면은 티켓 사겠다 해가지고 이 경기장이에요. 와. 그래서 이 경기장을 가서 경기를 구경을 해요. 제일 싼 티켓이었고 한 15,000원 정도로 해서 제일 끝에서 저는 어차피 건축물을 보러 갔으니까 앞자리를 앉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석양 질 때까지 경기를 보고 그래서 나 여기서 브라가랑 리스본 경기 봤어 했더니 사람들이 야 그거 명경기인데 이런 거예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근데 되게 골을 많이 넣긴 했어요. 근데 저는 축구를 잘 모르니까. 그러고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이제 넘어왔고 이게 포르투갈에서 했던 다 같은 오토바이. 네. 이렇게 탔고 이제 이거를 사실 보러 갔었던 거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타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약간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을 전공한 친구 중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건축을 일단은 선택을 했다는 거에서부터 되게 도전적인 분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축이라는 게 워낙 여러 가지를 잘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창업을 했을 때 더 어려운 일들을 더 잘 겪어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창업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다시 건축으로 돌아오더라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창업을 그냥 막연히 저처럼 사관학교 됐다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름 저는 조금은 준비를 하면서 과연 스타트업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창업이란 무엇인지를 좀 더 확립이 된다고 생각을 할 때 뭔가 사업자를 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무작정 팀이 스타트업에선 팀이 가장 중요한데 저처럼 팀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 고용하면 되겠지라고서 막연히 생각을 하고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되게 느려져요. 스타트업은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친구랑 함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팀원들이 같이 만들어지거나 나는 죽어도 팀 못 모으겠다, 혼자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일당백을 해야 되니까 개발이 뭔지 아니면은 뭐 서류를 쓰는 거에서부터 마케팅 뭐 그런 전반적으로 필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습득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성장을 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건축을 전공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건축 아이템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건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쟁이들이니까 계속 건축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건축 여행이라는 분야를 제가
선택을 했던 것도 우리나라는 아직 건축을 문화로서 인식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점점 문화로서 인식을 하게 되면서 건축 여행이라는 것도 스페인의 가우디 투어처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건축만을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건축 여행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해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비전이 생기는 아이템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템을 따라서 좀 더 준비해 나가면은 창업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는 방법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원 사업은 반드시 챙겨가야 하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 요건 중 하나긴 한데 굳이 없어도 돼요. 만약에 자본이 있거나 하다면.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한 건 팀인 것 같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팀원, 그러니까 뭔가 IT 서비스가 아니어도 뭔가 컨텐츠 사업만 할 거라도 그럼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같은 팀원으로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월급을 못 받고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같이 이거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우리 팀의 비전을 가지고 뭔가 투자 라운드에 뛰어들 수 있을 만큼 결과물을 1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팀, 그런 팀을 먼저 찾는 것을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뭐 해커톤 같은 데 나가셔서 찾으셔도 좋고 저는 해봤는데 그건 좀 힘들었고요. 결국에는 인맥인 것 같아요. 지인 알아서 뭐 이런 거 할 건데 이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해 했을 때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봐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팀원으로서 합류하게 되는 거는 결국 대표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너가 나랑 이런 거 하면은 너 이런 거 좋아 라는 거를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자기 스스로 먼저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 큰 그림이 논리적으로 갖춰져야 당연히 설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떠한 사업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고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를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그 팀원을 섭외하러 가서 팀원한테 합류해달라 하면서 너 내 동료가 돼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서 팀을 먼저 만들고 나면은 창업이 좀 더 즐겁고 자기 성장과 함께 더불어 기업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성실성과 인성인데 먼저 성실한 사람은 능력 이런 거를 떠나서 어차피 제가 만약에 마케팅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마케팅을 뭐 글로 배우거나 뭔가를 뭘로 배웠겠죠. 그러고선 실현을 하는데 결국 다른 팀원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을 전공을 하면 무척 좋겠지만 그 친구는 그 대신 다른 거를 못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아키베어 TV를 만들고 있는 디자이너 친구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회사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을 때 동영상 툴을 다룰 줄 몰랐어요. 그냥 디자인을 하는 인테리어 학과를 전공한 친구였는데 어떻게 하니까 필요하니까 동영상 툴을 스스로 막 출퇴근하면서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나름 저는 되게 수준급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편집 기술을 스스로 익혀가고 그거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성실함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인성은 정말 중요한 게 잘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갔을 때 뭔가 그거를 절제할 줄 알고 뭔가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거예요.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거를 화내고선 그들과의 인연을 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건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아군을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팀원들끼리도 사이가 당연히 좋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좀 더 그 친구에게서도 발전이 있을 거고 우리 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가장 관건이니까 스타트업은.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서 최대의 성과물을 뽑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이끌어 나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나 이런 거에 조정이 되지 않는 선에서의 그런 착함?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키베어랑 아키로드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만이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건축 여행을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저희 아키베어 TV 콘텐츠 앞으로도 더 재밌게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 아키로드 앱도 다운로드 받아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앱이니까 건축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